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7강의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기능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그 3.4 단원의 시스템 카탈로그와 뷰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번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용어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시스템 카탈로그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트랜잭션 보안, 병행 제어, 분산 데이터베이스까지 내용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그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전산 영어로 나왔는데, 자, 영어로 나왔다 해서 역시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핵심 키워드만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의미하는 이 블랭크가 뭐냐라고 물었죠. 당연히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교재 이제 좌측 페이지에 보시면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부분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부분에 보면 카탈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카탈로그가 생성되면 데이터 사전, 즉 데이터 딕셔너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들이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역시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것은 카탈로그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죠.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둔 어떤 목차, 목록, 정보를 담아둔 것을 우리가 카탈로그라 한다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시스템 그 자체에 관련 있는 다양한 객체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 이게 시스템 카탈로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분산 시스템에서 카탈로그는 보통 릴레이션, 테이블, 인덱스, 사용자 등의 역시 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위치 단편화 및 중복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제어 정보를 가져야 한다. 결국 정보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에 보면 관계형 시스템에서 시스템 이벤트와 데이터베이스는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통해 접근한다. 이거 서로 다른 것으로 접근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여러분 교재 오답 쪽지에도 이 틀린 답으로 잘 나온다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 자체를 한번 기억해 두신다면 이런 관련 문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관계형 시스템에서는 카탈로그 역시 보통의 질의문을 사용하여 어떤 내용을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자, 페이지가 네, 3번 문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요. 그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사용자가 시스템 카탈로그를 직접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DBMS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어떤 내용이 처리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지리어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체를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라 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역시 정보도 제공한다. 결국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가 들어있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다라고 개념을 계속해서 잡아가시기 바라요. 자, 4번 문제는 역시나 데이터 딕셔너리에 수록된 데이터를 실제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 유지하는 시스템, 당연히 데이터 디렉토리가 되겠죠. 자, 문제 속에 답이 있는 형태고 여러분 교재에서도 왼쪽 페이지 괄호 3번에 보면 데이터 디렉토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데이터 사전에 수록된 데이터를 실제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역시 전산 영어 형태로 나왔는데 이 문장은 여러분 교재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Many organization now use data dictionary system이다 라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있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 역시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한 그 조직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이 데이터 딕셔너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조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사전을 사용을 한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메타데이터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산 영어 관련 문제에서 이 메타데이터와 또 시스템 카탈로그와 어떤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장들이 많이 그 나오고 있으니까 교재에서도 그 전산 영어 문장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장 자체를 많이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전산 영어 문제는 바뀌어서 잘 안 나오고 한번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6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의 뷰에 대한 거. 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 테이블이다라고 이제 늘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상 테이블이 아주 정확한 말이고요. 물리적 구조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물리적, 논리적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겠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나번이니까 6번 같은 문제 쉬운 문제이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7번 문제는 역시나 뷰에 대한 얘기인데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실제 테이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상 테이블이라 그랬었죠.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정답 1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 없는 문제인데 제가 또 하나 넣어놨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응용 계획, 패키지, 접근 권한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거란 얘기죠. 역시 카탈로그, 시스템 카탈로그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나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한 단원을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기능의 4.1단원의 트랜잭션을 보도록 하죠. 자, 트랜잭션의 정의는 일련의 하나의 작업 단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마 본 강의에서 그 ATM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트랜잭션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트랜잭션의 특징, 속성 4가지. 여러분 교재 왼쪽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원자성, 두 번째가 일관성, 세 번째가 독립성, 다른 말로 격리성, 영어로 isolation, 그 다음에 영속성, durability. 자, 문제 보시면 이제 원자성 나와 있고 일관성 나와 있고 독립성 나와 있는데 하나 빠졌죠,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영속성, durability. 영속성이 하나 빠졌는데 틀린 것은 당연히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쉬운 문제이면서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 3개 이상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문제가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트랜잭션은 하나의 어떤 작업 단위라고 설명드렸고 하나의 트랜잭션은 반드시 커밋되거나 롤백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all와 nothing이다 의미에서 원자성을 의미하는 말이죠. 트랜잭션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단위가 되고요. 구조점은 트랜잭션당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자 이렇게 나오면 보통 그 틀린 답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 요령 몇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가 파냄새를 찾아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는 운전면허 시험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린 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보통 문장 속에 한정 조사가 들어가 있는 거 뭐뭐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 조사가 들어가면 틀린 답으로 그쵸 옳지 않는 것은 했을 때 그 틀린 것으로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풀 때 항상 그것만 찾아주시면 안 되고 잘 모르는 문제일 경우에 찍을 때 그렇게 찍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이제 트랜잭션의 3번 문제는 역시 트랜잭션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트랜잭션은 일련의 작업 단위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그 결과는 영속적이고 그러니까 원자성에 의해서 all와 nothing이 된다는 의미고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있는 연산의 중간 결과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병행 제어라 그래서 그 독립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작업하고 있으면 다른 게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 역시나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트랜잭션은 자기 연산 부분을 실행하여 트랜잭션을 한다. 자기 연산 부분을 실행한다는 말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4가지 특성 중에서 all or nothing을 나타내는 말이 트랜잭션의 4가지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원자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그리고 영속성 4가지를 영어로도 반드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역시 트랜잭션의 특성 중에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물었는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수행 전과 또 수행 후가 완전히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쵸. 일관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6번은 트랜잭션이 수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 연산에 끼어들 수 없음을 나타낸다.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은 혼자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독립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독립성이라는 건 아는데, 격리성이라는 말은 아는데 영어로 몰라서 틀리면 정말 억울합니다. 반드시 영어로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뭐 isolation이라고 읽기도 하고 isolation 이렇게 읽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역시 트랜잭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왔을 때 역시나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한 작업의 논리적 단위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일관된 상태에 있으면 이 트랜잭션이 행한 갱신 연산이 완료되는 것을 트랜지션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된다. 커미트를 나타내는 말이고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롤백이라고 하죠. 자, 7번 문제는 완료의 의미니까 커미트가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는 역시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트랜잭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연산자로서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롤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번,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역시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가끔씩 이런 부분을 그 괄호를 비워놓고 여기가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순서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각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물었죠. 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활동이라는 부분은 초기 상태로 트랜잭션이 비긴 트랜스에서부터 실행을 시작하였거나 실행 중인 상태를 우리가 활동이라고 하죠. 자, 부분 완료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의 명령 중 일부를 실험한 직후의 상태다. 실험을 한 직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완료가 그러니까 전체 모듈 단위로 본다면 5개의 모듈이 있다면 하나의 모듈, 두 개의 모듈 단위로 일단은 완료가 됐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철회라는 것은 다시 롤백 연산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 맞고요. 자, 완료라는 말의 의미는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를 수행하는 거다. 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제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2 단원의 데이터베이스 제어 부분은 보안, 그리고 병행 제어, 그리고 회복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안이라는 개념, 시큐리티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병행 제어는 서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그 트랜잭션이 있을 때 병행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틀린 거 먼저 볼까요? 4번이 틀렸는데요. 보안은 사용자들의 권한 부여는 관리자의 정책 결정보다는 DBMS 자체 결정하여 제공한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부분을 DBMS가 손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DBA가 직접적으로 이 보안 부분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안은 이제 DBMS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 또 사용자로 하여금 DBMS가 보안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 또 사용자는 그 권한을 인계를 받아서 보안에 관련된 얘기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가나다가 맞는 말이니까 보안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트랜잭션의 병행 제어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공유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활용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관성, 그러니까 응답 시간은 줄이는 게 좋은 말이지만 일관성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관성을 최소화한다는 말,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파냄새 나는 문제를 찾아라는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최대화와 최소화라는 말이 이제 같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뭐 용량을 최대화시킨다, 속도를 최대화시킨다 이런 말은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응답 시간은 느린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그죠? 응답 시간은 줄여야 된다. 이런 말로써 우리가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인터넷 세상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데이터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은 상당히 많아야 되고 또 처리량도 많아야 되고 이런 개념을 늘 가슴속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역시 병행 제어 기법에 의한 제어 없이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자, 동시에 이제 접근한다는 말 자체가 병행 제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병행 제어에 관련된 얘기죠. 자, 동시에 접근할 경우에 갱신할 때 어떤 그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모순이 발생되면 안 되죠. 또 연쇄적으로 복귀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어떤 상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단돼 버린 상태가 교착 상태인데 병행 제어와 교착 상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묶는 거는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의 병행 제어 파트 4.2 단원의 내용의 중간쯤에 보시면 갈로 2번에 병행 제어 기법에 의한 트랜잭션 제어로 막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5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죠. 갱신 분실, 모순성, 그리고 연쇄 복귀, 비완료 의존성 문제, 그리고 불일치 분석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본문 교재를 보는 김에 그 밑에 갈로 3번에 대한 로킹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로킹이란 말은 데이터의 접근을 상호 배타적으로 만들어 병행을 제어하는 방법인데 화장실을 예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그 화장실을 잠궈 놓게 되면 로킹 상태를 아주 세게 잠궈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이용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도 병행 수행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문제점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갱신 분실 문제, 또 비완료 의존성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불일치 분석 문제, 세 가지가 맞는 말이고, 그 외에 이제 갱신 분실, 모순성, 연쇄 복귀, 뭐 이런 말도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로그 관리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보니까 병행 제어 부분에서 병행 제어 기법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에 관련된 문제점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는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관련 있는 용어들끼리 연결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무결성 하면 당연히 중복을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만 유일한 값을 찾을 수 있는 기본 키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일관성은 이쪽 테이블과 저쪽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어주면서 이쪽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이쪽 테이블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의 의미고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외래키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보안 당연히 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요. 자, 회복이라는 말이 로킹이 아니고 로킹이라는 말은 병행 제어와 같이 나와야 되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의 항목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당연히 로킹이 되겠죠. 로킹.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는 거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자, 병행 제어 기법 중에서 로킹의 기법으로 가장 최소 단위의 병행 제어는 어떤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로킹에 대한 얘기를 그 많이 들었죠. 로킹 할 때 이제 최소 단위는 그 행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소 단위 병행 제어는 어떤 것인가 7번에 물었는데 그쵸? 행 차원의 잠금 그죠? 나와본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외워두시기 바라요. 로킹 기법 중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병행 제어는 줄 단위다. 행 레벨의 잠금이다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8번 문제는 자, 병행 제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한 번에 록되어야 할 데이터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이 로킹 단위가 클 경우, 로킹 단위가 크다는 것은 화장실 문을 다른 사람이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잠근다는 얘기죠. 그쵸? 막 이따만 자물쇠로 잠근다는 의미죠. 그렇게 잠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죠? 이 단위가 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잠그게 되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잠그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못 쓰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병행 제어 수준이 높아진다가 아니고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병행 제어는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로킹 단위가 커버리면 같이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옳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세요. 병행 제어 기법이 간단하고 로커의 수가 적어지고 극단적인 경우 순차 처리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로킹 단위가 클 경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화장실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자,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이 가해져 회복 작업을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회복에 관련된 문제다. 그죠? 회복.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손상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애를 물었어요. 그쵸? 당연히 뭐겠어요? 트랜잭션 장애죠. 1년에 작업하는 장애. 자, 이 트랜잭션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네트워크 장애가 생기면 시스템에 손상이 가겠죠. 뭐 너무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0번 문제 역시 전산 영어 형태의 문제인데 영어 지문이 상당히 좀 길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길 바라요. 이제 언두가 답인데 여러분 교재의 그 기출문제 바로 왼쪽 편에 보시면 회복 설명의 맨 아래쪽에 회복 기법 중에서 언두와 리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언두는 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에 변경된 것부터 취소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언두라고 한다면 리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정상적인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되돌린 후에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는 값. 결국 제가 수업 시간 설명할 때 이후 값을 이전 값으로 갖고 가는 게 언두라면 이전 값을 이후 값으로 갖고 가면서 재작업을 하는 게 리두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이 내용은 언두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다 해석을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해석을 해드리고 싶지만 영어 실력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맡겨두고 이론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자, 다음 문장의 갈로 안의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트라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 어, 이, 2번은 그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올바른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뭐 이런 형태를 묻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안. 그래서 보안,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나번은 그 보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무결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가번은 시큐리티라는 부분이고 나번은 2번은 이제 인터그리티, 그 무결성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가번이에요. 자, 11번 문제를 통해서 무결성에 대한 개념과 보안에 대한 개념을 같이 이제 묶어서 공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는 자, 로킹 단위가 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나 로킹 단위가 크게 되면 로킹 오버헤드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겠고 로킹 단위가 크다는 얘기는 같이 쓸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공유도는 저하가 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로킹 단위가 크다 작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단원 4.3 단원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보도록 하죠.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가번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목적. 자, 이 목적은 사용자들이 데이터가 어느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사 친구의 강의를 들으면서 서버가 어느 지역에 서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가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특성 중에서 하나는 투명성이라는 그 개념이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교재에서도 뭐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번 더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역시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사용되는 곳을 알 필요 없다는 거는 그 투명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입장에서 데이터가 모두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그 기사친구 사이트 접속해서 기사친구의 어떤 제 강의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특성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에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되는 상관없는 거니까 위치에 관련된 얘기죠. 위치에 관련된. 그래서 위치 독립성이라고 뭐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독립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투명성이라는 개념이 더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 뒤의 말보다는 앞에, 그죠? 앞에 대한 얘기, 위치에 관련된 얘기, 지역이라는 거와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위치 독립성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죠. 3번 문제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친구 본사에다가 서버 하나만 두고 사용한다면 돈이 적게 들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끊김없이 버퍼링 없이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또 위치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끊김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단 돈이 많이 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 역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이트 간의 데이터들이 서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분산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겠고요. 특정한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겠죠. 해당 지역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점이 되겠네요. 자, 역시나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감소한다. 이거는 감소가 아니고 비용 자체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하면 비용 관련 문제를 항상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틀린 답 찾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작업 부하의 노드별 분산 정책, 지역의 자치성 보장 정책, 데이터의 일관성 정책, 분산 노드 간의 데이터의 중복성 보장, 중복성 보장이라는 말, 가용성 감소라는 말,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중복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보장이라는 말과 가용성 감소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분산 정책을 펼쳐야 되고 보장 정책을 펼쳐야 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고급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시스템 카탈로그, 뷰 트랜잭션, 보안 병행 제어, 분산 데이터베이스까지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최근 기출문제를 어떻게 출제됐는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보겠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잡아주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강의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본 거예요. 지난 본 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7강까지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8강하고 9강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속하는 거지만 다른 과목이에요. 어떤 과목? 자료구조론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아마 1학년, 2학년 때 자료구조학이라고 해서 한 2학점에서 3학점짜리로 따로 과목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8강, 9강을 통해서 줄여서 보여주는 거고 또 역시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겠지만 자료구조론 부분에서는 이제 스택과 큐와 택큐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재밌고요. 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도 또 단답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로 맞춰서 이제 그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급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남은 시간 잘 활용하셔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료 구조 관련된 8강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